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색과채 작가님의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좀 맞추고, 네, 그럼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제목은 떠나간 사람을 붙잡는 방법에 정답은 없다.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이별한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다. 이미 헤어졌지만 마음은 남아있는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다고. 그런데 어떻게 붙잡아야 상대방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내놓는 대답은 같다.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확실한 방법 같은 건 없다고. 그저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이 얼마만큼 진짜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별의 상황은 다양하다. 누군가의 마음이 식어서 이별을 할 수도 있고, 한쪽의 큰 잘못으로 이별을 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별것 아닌 것이 이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양한 오해와 실수가 그곳에 있다. 모든 상황마다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해답 같은 건 없다. 할 수 있는 건 앞서 말했듯이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 사실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오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보다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일이다. 친구 사이에서는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둘 사이에 벌어졌던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로 관계가 회복된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돌아섰냐, 돌아서지 않았느냐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렇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도 오해를 푸는 것도 중요는 하겠다만, 돌아선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진심인지를 이야기하려 노력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만큼이나 나에게 간절하구나를 느끼게 하고, 서로 사랑했을 때의 마음이 꿈틀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결국
최선을 다하지 않은 마음들은 후회로 남아 나를 괴롭힌다. 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림 때문에 전하지 못한 마음들은 훗날 후회로만 남게 된다. 그때 내가 연락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전히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던 것 같은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그러니 그 순간 여전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하자. 당신의 마음이 닿았다면 떠난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혹여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마음에 대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사실 자신의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다음 제목은 권태기는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신호일까요? 한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다 보면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 연애 초에 타오를 듯한 감정과 그것이 익숙해짐에 따라 느끼는 안정감, 그리고 이별할 때의 아픔까지도 수많은 감정과 마음들이 오간다. 그중 가장 복잡한 감정이 뭐냐고 한다면 권태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권태기가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중함이 바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에 따른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권태기가 찾아온 것을 사랑이 식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저 서로가 더 단단히 자리 잡은 관계가 되기 위해 그렇게 거치는 과도기 같은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편안한 관계가 됐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편안해짐을 지겨워짐으로 오해하는 것은 너무 쉽다. 소중함에서 잠깐 눈을 돌려버리면 그렇게 될 뿐이다. 권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저 그랬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조차 흐릿해질, 스쳐가는 인연이 될 뿐이겠지만 그 잠깐의 순간을 이겨내면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제 떠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그 순간에는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회의감도 느껴지고 이제 오래 만난 인연 자체가 낡아졌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앞날에 찾아올 더 큰 행복을 위해 순간을 견뎌낸다면 함께 더 빛날 앞날들이 있었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챕터 3. 이제는 다시 사랑에 빠질 시간. 새로운 챕터고요. 여기서도 몇 개 읽고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제목은 먼저 사과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소중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좋다. 연인 사이 사과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보다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잘잘못의 여부를 따지기보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개선될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 테니까. 사실 연인 사이 다툼은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화난 사람이 기분을 풀고 그런 과정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잘못한 쪽이 오히려 적방화장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화를 풀어야 할 사람이 화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인 만큼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사과하면 될 일인데 괜한 일에 자존심을 세우느라 사과 한마디가 어렵기도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화가 풀리지 않는다. 더 억지를 부리며 상대방을 상처 주기도 한다. 마음은 분명 그게 아닐 텐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화가 났든 도리어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인데도 적방화장으로 화를 내든 그저 이 소중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지금 본인이 미안하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 이해하고 있다. 그런 입장임에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입장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함께 미소 지으며 행복하기에도 모자란 이 소중한 순간들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순간들로 되는 것이 더 문제일 뿐이다. 그렇기에 기꺼이 먼저 사과한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이 소중한 순간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면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자기 자신보다 너와 나, 우리를 중요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진실로 깊숙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위해 그런 노력을 다할 때 그 마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던가? 상대방이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먼저 하는 사과를 자신의 권리로 알게 되는 것이다. 사과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더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하는 사과는 엄연한 호의일 것이다. 그 마음을 깨닫고 서로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관계가 연인 사이일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알고 상대방의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며 스스로를 관계의 갑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잊지 말자.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호의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먼저 사과하는 건 자기 자신보다 우리 관계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걸. 아무것도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너무 고마운 상대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다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당신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사과해라. 잘못해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하는 사과를. 이번엔 좀 짧은 걸로 한번. 되게 상당히 긴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 챕터는 챕터 4, 나답게 사랑하자 라는 챕터입니다. 이게 마지막 챕터예요. 제목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다. 미워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다투고 미워했지만 막상 곁에 없으면 생각나는 그런 사람. 미움과 사랑의 감정은 별개다. 하지만 간혹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 스스로를 보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다. 무관심해졌을 때 비로소 사랑하지 않게 된 거지. 사실 미움은 일종의 애정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하는데 그 마음만큼 잘 맞지 않거나 서로에게 힘듦을 줄 때 미워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 보상받지 못한 일종의 보상 심리로 인해서 상대방이 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미움을 그저 미움 그 자체로 착각하지 말자. 내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움으로 변질됐는지 스스로 고민해보자. 그럼 미움이 그저 상대방을 미워하기 위해 생기는 감정이 아닌 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마운 감정이 될 테니 말이다. 애정이 바탕이 된 미움을 그저 미움으로 착각하고 누군가의 곁을 쉽게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훗날 돌아보면 그 미워하기 바빴던 순간도 사실 즐거웠던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제목이 눈에 띄네요. 제목이 모든 것을 줄 마음의 준비는 했어도 모든 것을 주지는 마라. 전부를 쏟아부으며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전부를 줘봤자 그만큼 돌아올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던가.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해봤고 또 그만큼 허탈해본 경험도 있지 않은가. 이제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그만큼을 줄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갑게 돌아서는 법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주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받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희생하라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원래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근데 왜 생전 남이었다가 호감이 발전해 연인 사이가 된 것뿐인 관계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당신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건지.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하지 마라. 하지만 모든 것을 줄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리고 받은 만큼 사랑을 건네고 기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 때 마음 먹었던 대로 전부를 쏟아부어라. 또 되게 짧은 게 하나 있는데요. 되게 짧아요. 제목은 모두가 바라는 그 하나. 사람들은 모두가 다르다. 생김새부터 성격, 습관까지 모두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같다.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싶어 한다. 누군가의 옆에서 마음의 편안을 얻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단 한 사람의 옆에서 안정적으로 머물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싶은 것이다. 마지막은 이걸로 읽어볼게요. 제목이 내가 제일 소중하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붙잡을 때는 망설일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에 스스로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고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해가며 떠난 사람을 붙잡는 경우가 많다. 이별의 상처를 극복할 자신이 없고 또한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는 마음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버려가며 사랑을 구걸해도 되는 것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고 사랑은 구걸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은 많고 당신은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돌아올 사람이라면 구걸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를 버려가며 붙잡지 않아도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순간의 간절함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읽어봤고요. 되게 이 책도 따뜻하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익명의 구독자님께서 3권의 책을 주셨는데 제가 읽었던 2권 빼고 다른 1권은 출판사에서 읽으면 안 되는 그런 거라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접해서 그래서 그거를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2권이라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너무 좋은 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들어주신 여러분도 너무 감사하고 편히 주무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안녕.